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그 하남 시민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거죠. 이 교산 신도시 이거 어찌 되고 있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교산 신도시가 어찌 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사인 들어오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지 말고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경기 이용호입니다. 목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더운 데들 어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아우 죽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네. 뭐 이래가지고 참 날씨는 덥고 비도 네. 많이 오고 참 수해가 많은 분들이 맞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마 이제 끝나간다고 하니까 네. 조금 낫겠습니다. 근데 폭염이 와가지고 네. 뭐 휴가 계획들은 잘 잡고 있어요? 아직 뭐 휴가 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저는 한 8월 초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동해안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교산 신도시 있잖아요. 이거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 예. 그냥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 일단 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작물 보상 지금 과정에 있는 건데 예. 지작물 보상이 한 78%, 한 80%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작물 보상이 끝나고 이제 철거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 지금 그 지작물 보상 지금 과정에서 이 철거 사업권 문제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 아, 예, 그래서 근데 아직 그 스톱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지금 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철거 사업권 문제인데요. 네. 정부나 이제 LH, GH 쪽에서는 먼저 주민들에게는 안 된다는 이 시민들이 LH인지 GH인지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럴 수 그것도 있어. 한번 예. 이용 기자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 일단 LH, 네. GH 교산 신도시 사업을 주관 시행하고 있는 공동 사업자입니다. 네. 예. LH는 국가 공기업이에요. 네. 2008년도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2009년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서 출범한 정부 공기업이고요. 네. GH는 네. 경기주택도시공사라고 네, 해서 네. 경기도가 100% 출자를 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아, 지방 예. 네. 그래서 LH는 그 국가 정부 공기업, 그리고 GH는 경기도 지방 공기업이라고 구분되어집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설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네. 하남 교산의 그 주민과 그 GH와의 뭐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 갈등이 있는 것은 좀 어떻게 뭐 배경 설명이 왜 어떤 겁니까? 그 갈등의 배경이? 갈등의 배경이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최고권 갈등입니다. 뭐 세부적인 서로의 양측의 입장은 좀 이따 후수를 하도록 하고요. 예. 일단 그 갈등이 배경이라고 하기에는 법안을 발의한 최종인 의원님께서 약간 좀 서운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가 통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지난 2021년 1월에 최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합니다. 네.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예.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 기반이 상실된 원주민들, 예. 이들에게 생계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의 수립 시행 조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냐면은 개발되면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네, 뭔가 생계 대책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죠. 원주민들에게. 예, 거기다 예. 시행령이 지금 어떻게 뭐 또 나와 있다면서요 시행령도? 예. 예, 그 법 개정 이후에 예. 그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이제 7월 기준으로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철거 사업이나 그다음에 분묘 이장 사업, 그리고 이제 원주민 단체에게 위탁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죠. 네.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달라 못 준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주된 갈등은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 지금 네. 예.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령도 이제 개정이 되면서 관련된 그 생계 지원 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남 교산 신도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예. 올해 두 개의 조합이 결성이 됐어요. 4월과 6월에 4월에 결성된 조합은 하남 교산 주민 생계조합. 그리고 6월에는 하남 교산 주민단체 생계조합. 명칭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조합입니다. 이 조합들이 각각 GH와 LH에 철거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철거권. 그렇죠.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니 우리도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라는 취지인 거고. 근데 그 철거권에서 그 핵심 되는 것이 네. 수의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어느 일정 금액의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많이 그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의 계약이 이 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일정 부분에 일정 그 금액 작은 부분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공사 지금 보면은 뭐 한 200억 정도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이- 뭐 추정치입니다. 그 언론 보도에 네, 추정치. 추정치. 정확한 근거 자료는 아니고요. 일단 아직은 언론 보도에 200억 정도 추정되는 걸로 이제는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0억 큰 돈이잖아요. 근데 GH에서 그러면은 반대하는 뭐 이유는 뭡니까? 반대 의원님께서 한번 지금 설명해 주시죠. GH에서. 예. 일단은 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안 된다 이거죠. 아, 사고 위험성. 그래서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된다. 예. 경력도 없고 실적도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철거권을 가져갔을 때. 근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전문직들이 모여진 것서 이렇게 뭐 회사 설립도 하고 그럼 만들어지면 되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후에 LH에서 업무 처리 지침을 따라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 업무 처리 지침 내용에 보면 주민 그 생계조합 또는 이제 법인을 구성하는 그 요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철거 사업권을 주민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갖춰야 될 구비 요건들. 예. 집행부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수익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 주민단체와 위탁 계약을 통해서 이 철거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권이 있어야 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한쪽 얘기 들으면 또 거기 또 한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정부의 이 커다란 이런 사업 자체를 단순히 온정주의로 이렇게 끌려가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일은 일이니까 일에는 엄청나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절충하는 그 합의점을 찾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저도 관련된 자료하고 그 내용들 좀 보고 검토하고 분석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접점 찾기가 참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지원 규정은 있는데 한쪽은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권리를 보장해다오 하는 거고 한쪽은 지원 규정이 의무 조항이 아니고 재량 규정이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는 접점이 생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LH하고 GH에서 대안을 나눈 게 그럼 철거권 말고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신도시 건설되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업무를 건축 관리. 그 주민들께서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이제는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지금 그
주민들 조합 측에서는 성이 안 차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 뭐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에 굶어 죽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네? 그 사업 규모로만 봐도 네. 철거권 사업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그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 보니까 뭐 GH 그 사장님 그 대학 앞에서 계속 시위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집 앞까지 가서 네, 집 앞까지 가서 시위도 계속 하고 이 더운 그런 날씨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참 이거 참 접점을 네. 잘 찾으려고 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가 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좀 넓다 보니까 그 섹터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부적으로 그 부분들의 그 조합이 형성된 부분에 일을 주고 또 거다란 그래야 또 일이 또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많은 것을 갖다 철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 기간도 있을 건데요. 그 공사 기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만 주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걸 온정주의 입장에서는 뭐 좋습니다만은 그것의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권역을 나눈다고 해도 그게 그게 또 LH하고 GH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뭐냐면은 권역을 나누고 합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철거권에 대한 그 권한이 주민조합들에게 갔을 경우에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참 네. 재작년이죠.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돼서 네. 인명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GHH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돼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난색을 표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한번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뿐만 아니고 길 건너 남양주 왕숙지구도 있고 지금 전국에 걸쳐서 여러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선례가 이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까지 이제는 이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GH, LH의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남 신도시가 빨리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일단은 울타리, 펜스부터 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 교산 신도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네, 원주민들에 대한 입장도 네.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특별법 개정안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 생계 지원 대책으로서의 그 철거 사업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일반 법도 아니고 특별법에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권 위탁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네. 그 취지에 맞춰 가지고 어떤 업무 처리가 진행되는 게 좀 네.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GH나 그러니까 LH나 LH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무조건 안 되는 이런 개념보다 우리나라 지금 행정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뭡니까? 의원님?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중대재해처벌법. 네. 물론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걱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 우리 그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참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미래는 누구나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고라는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법치를 일을 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너무 논리가 비약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죠. 자, 어찌됐든 모든 일에 대한 를 정리해 나가는 데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일과 그 생계 대책에 대한 온정주의 이것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 온정주의 입장에서는 온정주의 입장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고 이 일은 명쾌하게
물론 그 주민에 대한 조합이 그만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인 설립이나 돼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 단체라면 얼마든지 밀어주면 되는 것이죠. 일단 주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먼저 심사를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조합도 그 조합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무조건 뭐 중대재해처벌부터 니들은 주민조합은 뭐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앉아서 대화하고 마주 앉아서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 뭐 이렇게 자꾸 시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앉아서 대화를 해서 하되 최소한의 오염 요소를 줄이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우리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네. 교산동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지가 않아요. 그거 편지죠. 뭐 2층 아니면 예. 높아봐야 3층? 보통 한 1, 2층 정도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과연 전문 기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단체가 그 철거업체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리고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한 번 모험된 사례를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 하남시에 저기 환경기초시설 전국에서 다 견학을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마인드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게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험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한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어쨌든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교산 신도시에 바라고 있는 우리 많은 시민들 빨리빨리 잘 일이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그냥 맞대고 앉아서 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날씨도 덥고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못 주고 이러이러한 실태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네. 오늘 그 댓글이 좀 나왔었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참 열심히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방송에 댓글을 달아서 하남의 시의원님도 어떤 완장차고 어떤 권력이 아니라 발품을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또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